자, 그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편안해 보인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부산에 이어서 이번엔 강원도를 찾았는데 춘천을 찾아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만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선 기간 중에 지선 기간 중에 남았던 강원도와 춘천 잊지 않고 지켜가겠습니다라고 본인의 지지자들, 청년들 중심으로 만났고 춘천을 찾은 이준석 대표를 만났다라고 김진태 도지사도 올렸습니다. 씩씩해서 홍삼액을 선물했는데 홍삼은 내가 더 필요해 보인다. 인생 뭐이냐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얘기했고 김진태 의원이 컷오프 당했을 때 강원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단식 농성 때 이준석 대표가 입을 들고 가서 선물해줬다. 그게 좀 고마웠다라는 또 두 분의 인연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이 대표가 가장 지금 마음 편해 보여요. 닭갈비 먹고 소맥 먹고 네. 전국을 순회하면서 본인 지지하고 있는 청년들과 이제 만나면서 또 이제 거기 해당 의원들도 만나고 네. 선물도 주고받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입니까 이 행보, 이 대표의 행보?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제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뭐 재심 청구를 할지, 뭐 아니면은 또 법원에 뭐 효력정지 가처분, 징계 처분에 대한 뭐 이런 걸 할지 이제 이런 것이 좀 관심사였는데 관심사였죠. 지금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결국은 뭐 장기적인 포석으로 전국에 있는 또 청년 당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또 만나면서 좀 민생 행보를 하고 그러면서 또 사실 정치라는 건 내일을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의 어떤 위기 상황이 또 언제 또 예. 본인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보기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좀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본인이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좀 미래를 좀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보인다는 것이고요. 표정이 그리고 굉장히 밝아 보이던데 그렇죠. 이게 공교롭게 상황이 당 안쪽에서 권성동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과의 뭐 불화, 뭐 지인 채용 논란이 뭐 권성동 직무대행과 윤핵관들 사이에서 이는 것과 이 대표 네. 표정이 반대로 편안한 것과 무슨 뭐 상관이 있습니까? 뭐 그동안에 아무래도 당 대표라는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 또 현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는 이제 그러한 좀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은 상태라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마음인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갈등의 당사자로 네. 윤핵관을 이 대표가 계속 지목했잖아요. 근데 윤핵관이 좀 네. 안 풀리니까 더 좋은 것도 있나요?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김진태 또 지사와는 친분이 있으시죠. 예. 작년 대선에서 이제 김진태 지사가 이재명 비리 검증 그 TF 위원장을 했을 때, 그때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 대표로서 좀 위원장으로 그렇게 또 예. 임명을 해서 좀 역할을 했고, 사실 근데 그 역할을 한 것이 지금의 김진태 지사를 만든 하나의 기반이 됐죠. 왜냐하면 대선에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좀 각별해 보이는 그런 면이 좀 저는 두드러져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또 현재 당 상황을 나 몰라라 이렇게는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서 또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속보가 떴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대표가 조금 전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된 해명 발언에서 무리가 있었다라며 송구하다. 특히 청년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 또 전용기 의원의 돌직구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구급 갖고 뭘 그러냐. 최저임금보다 뭐 10만 원 더 받는다. 내가 7급 넣으려고 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9급으로 했다. 내 압력이 안 통했다 등의 해명들이 논란이 됐었는데 권성동 원내가 조금 전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채용 발언이 송구스럽다라며 특히 이제 청년들에게 사과드린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자, 정익준 변호사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결국 사과를 했는데 그렇죠. 이제 뭐 용산이나 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실의 채용이라는 절차는 굉장히 다양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 때부터 캠프에서부터 이제 고생했던 사람이 별정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권 원내대표가 이제 용산은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논란은 이제 그거보다도 권 원내대표의 해명 발언에서 마치 구급 공무원들을 좀 폄하하고 공시생들을 좀 약올리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사과를 하지 않아서 또 돌직구에서도 이런 질타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사과했어요. 청년에게 송구하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사과는 당연한 거고 이게 단순히 정치적으로 좀 부적절한 말로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박지원 전 그 비서실장도 하셨죠. 그 옛날에 오래 전에 계셨었고 그다음 이제 비서실장이니까 높은 사람들만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규정 찾아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제 대통령 비서실 직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에는 정원이 443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갔으니까 그 정원이 줄어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원 자체는 443명인데 그중에 정무직이 12명이고 일반직이 431명이거든요. 그다음에 일반직 중에 고공단 높은 분들이 79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3급부터 9급까지가 이제 뭐 300 몇십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이제 별정직이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을 찾아보니까 국가공무원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인데 별정직은 그중에 그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고 또 정무직 공무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규정을 갖다 둔다 그래가지고 그 규정이 뭐냐면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이라고 있거든요. 그 인사 규정을 봤더니 채용 절차 같은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비서관이나 자기가 특별히 대통령이 비서로 쓰겠다고 한 사람 몇 명 빼놓고는 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자격심사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쭉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지켜졌을까? 전 정권에서도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현 정권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그 권성동 대표 관련해 가지고는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가 저는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옛날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5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누구든지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부정청탁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채용 등 공직자 인사 관련해 가지고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 그러한 영향을 받고 그 직무 수행한 공무원 같은 경우에 예컨대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막강한 그 여당의 원내 대표가 이러이러하게 이야기를 하고 압력을 얻다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지 무엇인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늦기 전에 사과하신 거는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사과 정도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제가 생각하더라도 장제원 의원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한테 청탁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굉장히 위험한 그 지점들을 권성동 그 말하자면 권한대행이 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으로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경고를 줬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이 말이 압력, 압박 뭐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뭐 청탁금지법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당에서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추천을 했는데 권 원내대표가 그거를 강하게 이제 압박을 했다라고 좀 거칠게 표현을 한 점이 이제 논란이 됐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적으로는 아예 불찰이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가 좀 하루 이틀 더 빨랐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아쉬움도 들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권성동 원내가 특히 청년들에게 사과를 했다라는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